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지껏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기운이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의 기운은 어떤 기운이었는지. 여지껏의 여러분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러분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외로운데 남들 앞에서는 좀 행복한 척을 한다라거나 좀 그런 식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감정은 외롭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이 되셨을 수도 있고 늘 나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지만 남들을 위해서 뭐 기분이 괜찮은 척을 하고 사셨다라든지 내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는 게 많았다라든지 내가 사실 굉장히 우울한데 억지로 그냥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는 약간의 약간의 메딕 같은 느낌이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그냥 늘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내시는 것에 대한 반복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음. 단순히 이성과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보다는 사랑 자체를 하고 싶다, 뭐 세상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박애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으셨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온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자숙을 한다던가 뭔가를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나쁜 운세가 닥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뭔가 지금보다 더 선생님 같은 어떤 성숙한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정말 뭐 나의 금전 관련해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든 이성 문제이든 친구 문제이든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이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안 무서워. 물론 이런 것도 맞지만은 그래 어차피 내가 그 두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미래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은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내가 가진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고 여러분은 정말로 좀 돌을 닦게 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의 돌을 닦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는 온전히 여러분 혼자서 휴식을 취하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다른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타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면으로는 좋죠. 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험담했는데 여러분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인 거니까. 근데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은 옛날만큼 막 재밌거나 뭔가 내가 진심으로 하지 않게 돼.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 짚을 수 있는 듯한 느낌? 그냥 이 사람들은 요런 게 재밌나 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은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타인이 딱 분리가 돼 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이상한 표현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뭔가 이 '지구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 지구인들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같이 이어진 상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거기서 분리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외로운 팔자다.'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돈다, 섞이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그 안에 섞여도 '섞인 게 아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이에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회생활을 하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있을 거고 한데 여러분이 어디 있든 여러분은 마치 그 걸리버, 거인이 된 것 같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조그마한 소인이 된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종류는 같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느낌이 다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힘들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거나 우울해진다거나 그것 또한 아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지도 볼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려던 거, 여러분이 추구해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좀 어떻게 비유가 생각이 나냐면 그냥 여러분은 뭐 연예인 쪽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비유예요. 없는 사람인데 그냥 평소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배우를 해 본다면 어떨까? 내가 아이돌을 해 본다면 어떨까?' 그냥 진짜 막연하게 하는 생각들 지하철 타면서 멍 때리면서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정말 그쪽으로 걸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이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뭔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오디션을 보러 회사에 딱 들어가는 느낌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변신은 뭐랄까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얘도 사람인데 1 번도 사람인데 뭔가 얘는 뭔가를 통달한 사람 같다. 인생이 몇 회차일까?' 좀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더 이상 예를 들면은 내가 배우? 근데 내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거나 예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일반인으로 살다가 배우를 한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 중에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또는 나의 뭐 흑역사라든지 과거 같은 게 다 이렇게 떠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전환점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미래 전환점이 왔을 때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차피 다 똑같이 사는 사람인데 뭐 어차피 뭐 내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명인을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사실상 그냥 알고만 있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깊게 빠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인드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그전에는 너무 미련도 남고 너무 무섭고 이런 부분이 뭔가 파헤쳐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찝찝했던 부분이 전혀 찝찝하지 않게 돼 버린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 버린다. 그러니까 뭔가 몸에 있었던 짐들이 다 없어져요. 다 떨어지고 너무 가벼워져요, 여러분의 몸이. 그래서 '난 뭐라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것은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을 보면은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줄거리가 굉장히 키가 작고 뚱뚱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외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남성이 자고 일어났더니 누가 봐도 훈남인 잘생긴 남성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바뀌자마자 하는 말이 "몸이 너무 가벼워. 나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좀 마인드 뭐랄까 좀 정말 여러분은 이 전환점이 오고 나서 '내가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아마 이 시간이 흘렀을 때 정말 비유로 계속해서 들어서 여러분이 배우가 됐다. 그럼 배우 시점에서 여러분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오디션 보고 내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카드에서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은 그럴 운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 한 뭐 10대 또는 20대 어쨌든 한 20 년, 10년 정도를 나는 보거 손질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보거 손질을 딱 10 년, 20년 하다가 배우가 될 팔자였다. 그럴 운명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시점에선 좀 어이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계획은 없었다라는 점,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에게 조만간 올 행운이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에게 조만간 올 행운. 여러분에게 조만간 올 행운.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미련이 남는데 겁이 나서 못하겠어. '나는 못할 거야.'라는 어떤 좀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의 피해망상,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그게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여러분이 여태까지 굉장히 어둑한 동굴에서 혼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우울한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한 20 년을 지내다가 그냥 갑자기 그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육상 선수가 된 것 마냥 갑자기 막 뛰어나가 가지고 막 '나는 다 할 거다.' 이러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너무나도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좀 변신을 하게 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전진해 나가요. 그냥 진짜 내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 예를 들면은 '나는 일반인이야. 근데 막연하게 국회의원이 돼 보고 싶다. 그쪽의 세계가 궁금하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모든 방법, 정보 같은 것을 생각해 내고 알아내고 실천하는 모습. 근데 그게 그냥 뭐 따다다다 된다라기보다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이루고 났을 때는 '와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생각만 하고 지냈다니.'라고 약간의 후회가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대해 봐도 좋은 부분은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은 일단은 여러분이 오늘 리딩에서 가장 그냥 뭔가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환점이 어떤 전환점이냐면 내가 여태까지는 생각이 굉장히 깊은 학자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육상 선수 같은 사람이 된다.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냥 앞뒤 안 보고 내가 갈 곳만 딱 정해서 거기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기대해 봐도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바빠질 거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여러분의 이성적 매력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만간 다가올 만한 어떤 돈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돈과 관련된 무언가가 도착한다라는 거.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올 돈이 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여러분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될 어떤 건덕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라던가 사업 제안이라던가 뭔가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문의를 넣고 싶은 그런 단체 또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고 나서 여러분의 금전적인, 재정적인 상황은 더 여유로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비로소 여러분이 좀 완벽해진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금전, 물질의 풍요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를 해 보셔도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빠질 거고, 뭐랄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도 많아지고 행동 자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거의 나는 뭐 그래도 한 일주일에 3일, 4일 정도는 집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신다면은 거의 뭐 30일에 앞으로는 한 29일, 30일 정도를 그냥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케줄이 생겨난다. 많이 바빠진다. 내 몸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량 자체가 많아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카드가 주는 깔끔한 조언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에게 주는 깔끔한 조언. 오, 지금 뭔가 우르르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게 있네요. 여러분에게 좀 강력한 메시지들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은 신으로 치면은 그 사람 같아요. 그 신 같아요. 그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된다. 또 맞고 굉장히 바빠지는데 좀 신기할 정도로 많이 바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뭘까요? 엄청 바빠지시고 뭔가 여러분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가져온다, 가져가게 된다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금전이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여러분에게 여태까지의 삶이 뭔가 나에게 이렇다 할 반짝이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반짝이는 별 하나 발견하면 나 진짜 그거 따가지고 저 더 갈고 닦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럴 만한 별이 안 보여. 그냥 적당히 반짝거려. 내 눈에 안 차.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은 여러분을 정말 사로잡는 엄청나게 큰 별 하나가 여러분에게 뜰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이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도 없지만은 더 이상 여러분은 막 그 여러분이 평소에 하셨던 막 우울하고 너무 깊고 너무 어두컴컴한 그런 생각들을 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은 너무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바빠지는 일 같은 뭐 여러분이 바빠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뭔가 사랑과 관련된 일일 것이다라는 것도 저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사랑 요청을 하는 그런 이성에 대한 운이 높아지면서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은 시끌벅적해져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고, 뭐랄까, 여러분은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야 한다가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고, 여러분에겐 조만간 사랑이 도착하고 너무 많은 러브콜이 도착해요. 그냥 나도 해줘, 나도 이거 해주세요, 저도 그거 주세요, 뭔가 사인해주세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뭔가 매달린다라고 해야 되나? 매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한껏 가져가요. 저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은, 여러분이 팬미팅을 연 거예요. 근데 팬미팅을 열었는데 그 팬 한 분 한 분이 너무 많은 선물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갈 때는 엄청난 양의 박스, 택배, 쇼핑백 막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차에다가 한가득 싣고 집에 가는 느낌? 진짜 뭔가 연예인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인기가 많아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갑자기 뭐야,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러브콜이 오는 거야 해가지고 그걸 다 받았는데 너무 쉽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내가 버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사인 몇 번 했더니 진짜 막 선물이 이만큼 쌓이는 거죠.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얘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지내오셨던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 그냥 뭔가 그냥 단순히 감정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질 정도로 그냥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나는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걱정이나 생각, 망상을 하고 자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자기 전에 영양제 챙겨 먹고 나 뭐야, 내일 스케줄 언제 되지?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알람 딱 맞추고 그냥 자버리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 어?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여지껏에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기운이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태까지 어떤 기운이었는가? 어떤 기운이었는가? 뭔가 굉장히 여러분만을 믿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았고, 나와 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의심했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 끊임없는 의심과 생각이 들었던 그런 느낌. 뭔가 여러분은 전형적인, 어, 여러분이 아마 지금 생각하셔도 뭔가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누구랑 함께 했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고, 여러분 자기 자신만 믿어왔고, 그렇게 했더니 또 잘 됐었고,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사람들에게 진심이고 싶었고, 나도 누군가를 믿고 싶고, 나도 누군가와 이렇게 잘 지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그런 끈끈한 사람, 끈끈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원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결국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었다. 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혼자서 무언가를 했어야지만 잘 됐었다. 약간 귀인이 있다라고 해도 그냥 뭔가 그런 뒤집어지는 귀인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선택을 하고, 결국에는 저 사람은 그냥 나에게 영감만 줄 뿐이고 뭔가를 생각해내거나 그런 건 나였다. 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만나본 이성 관계도 그냥 그때 잠깐은 행복했지만은 결국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 준 건 나밖에 없었다. 좀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온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를 볼게요. 전환점이 온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관계라든지
막연한 기대를 안 하게 되시는 분들이 일단 많은 것 같고요. 더 이상 어떠한 이성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어떠한 사람이 나 좋다고 다가와도 '나는 이제 너 같은 애들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남자 안 믿을래. 여자 안 믿을래.'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러면서도 또 집에 가서 아쉽고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나.' 이런 찝찝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좀 해방이 된다? 어떤 여러분이 여태까지 미련을 가지거나 진심이고 싶었거나 믿었던 관계 그런 부분 여러분을 불안해하거나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우울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 분야 그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마치 음 이성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라든지 뭔가 더럽고 타락한 현실이라든지 그런 것에 물들이기 전에 정말 4 살배기 3 살배기였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은 진짜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내가 돈을 만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냥 취미로 쿠키를 구웠어. 근데 요거를 한번 팔아 볼까?' 하는데 그게 또 떼돈이 되고 좀 그런 식으로 오로지 여러분 손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앞으로 더 살게 되고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뭐 "인간관계는 내가 아쉬운 점이 많았어도 금전은 괜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그 금전이 더 잘 됩니다. 거의 뭐 약간 아주 성공한 사업가 느낌으로 더 잘 되실 거예요.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이라든지 그냥 내가 머리로는 알아. 이 사람이 굉장히 불건전한 사람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끌려.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혹이죠. 이런 사람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여러분은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쪼끔 가혹하죠, 여러분에게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외로운데, 나도 뭔가 그런 유혹에 한번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은 마치 여러분은 그 사람 한 명 한 명 여러분에게 그냥 정말 가볍게 또는 그냥 예쁘고 잘생긴 얼굴만 들고 가볍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무시할수록 여러분이 미래에 받을 돈은 그냥 딸랑 하면서 또 채워지고 딸랑 하면서 또 채워지고 점점 올라가는 그런 느낌. 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두 번은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 나는 왜 진심 어린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좋아. 오히려 나는 '사람들하고 분리되니까 내가 더 잘 돼.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전환점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환점이 온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지 볼게요.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표현으로 치면은 꽃밭 그 단어 쓰잖아요. 꽃밭 대가리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정말 그냥 '다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는 유치원 교사처럼 돼요. 근데 그냥 그냥 헤헤거리고 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성적이에요, 그 와중에. 멘탈이 엄청나게 강하고 뭔가 여러분을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여러분이랑 잘 맞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과 일방적인 그러니까 동등한 그 위치에서의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의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 한 달 스케줄이 다 차 있어. 수업을 해야 하는 스케줄이 다 차 있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죠. "제가 돈을 몇 배든 더 낼 테니까 저 좀 이렇게 수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 꼭 진짜 이번님에게 수업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당연히 돈이 되죠. 돈이 되고 여러분의 커리어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제자도 있겠지만 제자로 시작해서 나와 친구가 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성적인 부분이랑 감성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잘 컨트롤하게 된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냥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 캐릭터 해석을 더 이상 못해요. 뭐 옛날에는 천안점이 오기 전에는 좀 나쁜 무리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쟤 약간 그런 애 같지 않냐? 쟤 약간 그런 애 같지 않냐? 이렇게 쑥덕댔다면은 이제는 여러분을 보고 감히 예측도 할 수 없고 자기네들끼리 웅성거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뭔가 여러분은 정말 꽃이 날아다니는 그런 아주 잇몸만개의 웃음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마치 좀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을 들라고 하면은 파지직하고 뭔가 전류가 흐르는 여러분만의 그 결계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올 행운은 무엇인지도 보고 추가적으로 카드를 좀 봐볼게요. 여러분에게 올 행운. 일단 여러분은, 저는 조금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차라리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엄청난 도구 하나를,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가감하게 말해서 그냥 나는 평생 외로울 팔자야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게 이런 영적인 분야에서 나는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야, 나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카페 가고 이렇게 뭐 어쨌든 인간 간의 그 정을 쌓으면서 나도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도 안 평범해요. 여러분이 너무 특별해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그 일상을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올 행운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마디로 외로움 빼고 다 있어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이만큼 벌어도 외로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 돈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외로운 감정을 갖는 것 빼고는 여러분이 다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대놓고 행운이 찾아오는 느낌도 있고,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큰 제안이라든지 좀 그런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을 너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겨나고.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약간의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사람 간의 온정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거를 100% 만족을 못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앞에 뻥 뚫린 고속도로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여기 출발하기 싫어. 나는 차라리 차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그런 곳에 어떤 도로를 거닐고 싶어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게 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올 행운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파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올 행운, 여러분에게 올 행운, 올 행운, 올 행운, 와우. 한 장이 뿅 하고 나왔는데, 요거를, 여러분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을 지켜보는, 어쩌면 지금 현재 시점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보는 큰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람이 있어요.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절대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를 들면,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회사 부장님인가? 근데 아닌 거죠. 뭐 하이브 소속사의 대표인 방시혁이 여러분을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진짜 비유로 드리자면은, 여러분에게 올 행운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예요. 너무 큰 사람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왜 나를 지켜보고 있었지? 이런 사람이 왜 날 좋아하는 거지? 이런 커다란 회사가 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좀 모를 정도로 여러분에게는 아주 큰 것이 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끝까지 읽어봐야 알겠지만은 여러분이 오늘 리딩에서 가져가셔야 하는 가장 큰 것은 나에게 조만간 올 행운이 내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사람의 등장, 그런 단체의 등장, 그런 회사의 등장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무엇인지도 볼게요. 여러분이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 여러분이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은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여러분이 왜 약간 좀 회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나자 여러분에게 뭐 이 제안 같이 해보자 받아주세요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겠어. 아 이걸 받을까 말까 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밀어낸다라기보다는 그거를 좀 탐탁치 않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 연예인 해 봐. 너 우리가 연예인 시켜줄게." 이런 제안이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 진짜요?"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아 그러면은 너무 뭔가 악플 같은 것도 무섭고 그리고 솔직히 뭐 스폰이나 이런 것도 무섭고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시는 거죠. 비유로 쳤을 때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기대를 해봐도 좋은 부분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이 오든 그것이 절대로 부정적인 면이 아닐 거라는 점. 그냥 여러분은 고유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바뀌지 않아요. 그 제안이나 그런 부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일 뿐일 거고 뭐 금전적인 부분만 조금 더 벌게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물질적인 풍요만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제안이 오고 어떠한 부탁이 와도 그것을 일단 거절하는 것보다는 받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카드가 주는 깔끔 조언은 무엇인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깔끔 조언, 여러분에게 주는 깔끔 조언이 무엇일까? 카드가 주는 깔끔 조언. 여기서도 또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에게는 조만간 도착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랑 너무 똑같은데, 그런 게 와도 여러분은 거기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거를 하면은 괜히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닐까? 괜히 또 실패만 하고 나는 우울한 감정만 느끼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근데 카드는 그것이 절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받아보시는 거.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연예인 해봐라 이런 제안이 왔다 그러면은 그냥 연락으로 아, 저 안 합니다 이런 거 말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가보기나 하는 거. 검색이라도 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뭔가 잊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예인? 아 그냥 단순하게 '나는 악플이 무서워.' 여기에만 꽂혀 계시지 말고 '사실 내가 연기를 좀 잘하지 않나? 내가 노래를 좀 잘 부르지 않나? 사실 내가 그런 예체능 부분에서 좀 약간 재능이 있지 않나?' 이런 뭔가 여러분이 잊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제안이 왔을 때. 당장 생각나는 게 걱정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그냥 의기소침해진 해지는 자신 없는 모습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장점을 분명히 잊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다시 좀 이렇게 거꾸로 내가 그때 느끼는 감정과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정적인 면만 예상을 하고 있다면 과연 긍정적인 면을 예상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캐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주제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여지껏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기운이었는지 먼저 볼게요. 어떤 기운이었는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울감을 쉽게 느끼시거나 여러분이 되고 싶은 꿈,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는 되게 많으신데 '나한테 과연 그런 날이 오긴 올까?' 이런 식으로 좀 막연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희망을 많이 잘 걸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도대체 언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이 살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거 '난 정말 여한이 없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지 못했었다. 약간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나의 정말 100% 완벽한 꿈을 이룬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사실 예체능이 하고 싶었는데 뭐 부모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쪽의 길을 걷는다라든지 여러분이 묘하게 미련이 남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은 예체능 쪽으로 가지 못하지만 언젠간 그쪽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먼 산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기운으로 여태까지 좀 흘러오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련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크게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온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뭔가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게 돼요.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뭐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많이 망설이는 좀 그런 타입이셨다면은 앞으로는 여러분이 좀 마인드 자체도 바뀌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만약에 '내가 그 길로 가서 잘 안 된다.'라고 하 해도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는 생각할 자신이 있다.'라는 마인드로 바뀌시는 모습이고 여러분이 하는 것 또는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좀 전진해 나가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냥 뭐랄까 지금껏 여러분의 물론 여러분도 행동을 하면서 사셨겠죠. 뭔가 바쁘게 사셨겠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여러분이 원해서 하시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시작하고 내가 원해서 바쁘고 뭔가 선택적 바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전부 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연애적 여러분과 뭔가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도 좀 꾸준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변이 뭔가가 많아진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꽃이었어요. 꽃이었는데 여러분이 꽃이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뭐 꿀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앉았다가 갔겠죠. 근데 이제는 주변에 꽃이 아무리 많아도 꿀벌이랑 나비가 여러분에게만 오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아닌데 내 주변이 굉장히 화려해진다, 뭐가 많아진다 요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지도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요. 뭐랄까 되게 커리어 우먼 그 자체가 되시는데 그냥 단순한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라기보다도 쪼끔의 회장님의 모먼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손이 큰 그냥 뭔가 정이 많은 약간 푼수떼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람들도 굉장히 잘 경계해 나가고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가 예민해진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민함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의 여러분이 심각하게 예민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전처럼 '나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다. 내가 그전처럼 놓치고만 있지 않을 거다. 더 이상 나는 나에게 미련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해지고 섬세해져요.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이걸 할지 저걸 할지 고민을 한다면은 '아이 그냥 이거 해 버리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정보라든지 그런 거를 내가 다 알고 '이 둘 중에 내 나한테 도움될 거는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상당히 여러분의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것보다 더 많이 비교를 하게 되고 엄청나게 신중해지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냥 뭐 고민만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다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행동량 자체도 굉장히 많고 생각도 엄청나게 진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에게 타인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 버리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는 모든 행동을 나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뭔가 '이기적이게 된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음 그냥 말 그대로 회장님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아래 직원들은 회장님의 아래 직원들이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뭐 하겠지만은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회장님의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본인의 회사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못할 게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가끔은 가족도 배신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걷고 싶은 그 길을 걷기 위해서만 행동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이 여러분 주변, 여러분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올 행운은 무엇인지도 볼게요. 여러분에게 올 행운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올 행운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올 행운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좀 극단적으로 여기서도 약간 반복하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엄청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은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말릴 수 없게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권한이 생긴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지 않나. 뭔가 굉장히 신중해지고 여러분에게 그만큼 막중한 임무가 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에게는 귀인의 운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뭔가 굉장히 딥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뭐 진중하지 않았다, 뭐 소중하지 않았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전에는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냥 미지근하게 100% 만족, 100% 불만족도 없이.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아주 중요한 자리에 맡게 되시는 중요한 임무 또는 뭐 중요한 일이라든지 직업을 맡게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관중이 많고 여러분과의 경쟁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진짜 10,000명, 100,000 명이 돼 봤자 그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독특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뭔가 부담되는 일이고 그냥 산 넘어 산 이런 게 아니라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절대 여러분의 해를 끼칠 것 같다, 여러분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엄청 갈고 닦는 듯한 느낌이 어떤 모습이냐면 왜 가끔 아버지 나이대 분들 중에 도자기나 난 같은 거 되게 비싼 거 키우시거나 집에다 놓고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그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닦아 주시잖아요. 뭐 물수건으로 닦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좀 그런 듯한 느낌이에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지 나는 그게 들리지가 않아. 나는 나의 이 비싼 도자기를 갈고 닦을 거야.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데도 계속 닦을 거야.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고 아리송하고 이 부분에 봤을 때는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듯한 느낌? 만약에 3번 분들 중에 댓글을 다시는 걸 좋아한다라든가 여건이 되신다면은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라고 예측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 써 주시면 제가 무조건 읽을게요. 되게 뭔가 전환점이 크게 오시는 것 같거든요. 아직 4번 분은 읽지 않았지만 1, 2, 3번 중에 3 번님이 제일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환점 자체가 좀 크게 오시는 분이고 여러분 눈에 마치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무엇 하나에 굉장히 깊게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뭐 매장, 여러분의 뭐 아래 직원 이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그 울타리가 생긴다. 그거를 여러분이 엄청나게 지켜내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기대해 봐도 좋은 부분은 무엇인지도 볼게요. 여러분이 조만간 기대해 봐도 좋은 부분이 무엇일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제안, 어떠한 부탁, 어떠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나랑 뭔가 같이 해 보자고 연락을 하는 거구나. 뭐랑 해 보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데 그게 여러분 눈에는 별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앞으로 막힌다 이거는 아닌데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뭔가 악인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시점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도 "아 됐어. 필요 없어. 나 배짱 장사야." 좀 이런 듯한 여러분의 모습이 계속 보여진대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치 그렇게 됐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마치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그 여러분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앞으로의 이 성격이 여러분에게 생기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됐어야만 하는 운명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좀 논리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좀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무슨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에서 복수심을 품은 여주인공이 아주 가난했다가 막 공부 엄청 하고 막 판검사 되는 좀 그런 듯한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나진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성별이 남녀이든 뭐 그거는 상관없지만 제가 비유로 커리어 우먼을 비유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그렇게 돼야만 할 운명이었다.'라는 느낌이에요. 가장 맞는 비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난했던 여주인공이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또는 '보여줄게. 완벽해진다.' 약간 이런 모습이 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 '너무나도 완벽해진다. 완벽주의자 그 자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변한다. 엄청나게 당당해지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카드가 주는 깔끔 조언 무엇일지 볼게요. 음. 여기서도 여러분에게 이제 조언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뭔가 이렇게 힘들었다라거나 여러분이 잠수를 탔었다라거나 여러분이 그냥 침대에 누워 버리셨다라거나 여러분이 외로웠다라거나 돈은 있는데 감정이 외롭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공허하게 했던 그 모습이 아예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요. 묘한 것 같아요. 뭔가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무언가가 오더라. 무언가가 내 주변에 많아지더라.'라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강점이나 장점을 여러분이 더 이상 숨기지를 않아요. 저는 그 비유도 생각나요. 여러분이 굉장히 웃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야 너는 진짜 방송 체질이다. 너는 인터넷 방송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거죠. 근데 그전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근데 뭐 방송이야. 그런 거다 악플도 있고 뭔가 무서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뭔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하셨다가 방송을 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처럼 방송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얼굴 같은 거 다 까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나 장난이나 그런 거를 다 치시면서 진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봐요. 뭔가 시청자가 많다라든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다라든가 '와 저런 애는 처음이다. 저런 케이스는 처음이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에게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거. 좀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어. 근데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못 했어.' 이런 모습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해. 나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할 거야. 뭐 죽기라도 하겠어?' 이런 당당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쥐어진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조만간 이런 모습으로 전환점이 바뀌고 나서 어떠한 큰 행동을 하게 되실 텐데 그 행동을 할 때 물론 어차피 제가 "주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주저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이어나가라. 정말 나는 말릴 수 없는 폭주 기관차다.'라는 생각으로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3 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 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여지껏의 인생은 어떤 기운이었는가 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지껏 인생은 어떤 기운이었는가? 여러분은 어떤 기운의 인생을 살아오셨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는 여유로웠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유로웠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뭔가 지금 생각했을 때 나는 놓친 게 많은 것 같다라든지 아 그냥 그때 내가 고민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볼 걸 뻔뻔하게 시작을 해볼 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하신 선택으로 상처를 받았다라든지 여러분이 하신 선택이 시작이 되어서 나에게 결론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라든지 뭔가 그게 엄청나게 심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바닥을 한번 찍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다. 정말 살 수가 없었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그래도 좌절을 하고 상처를 받고 뭔가 이렇게 내 가슴에 못이 박히는 듯한 그런 경험은 한 적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게 결론적으로 다 나 때문이었던 것 같아. 내가 거길 안 가서, 내가 그걸 시작을 안 해서, 내가 그거를 대충 해서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주 못하면서만 지내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하고 잘하고 이룬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후회되거나 '아 내가 그때 괜히 그랬어. 좀 더 고민해 볼 걸.' 하는 것도 충분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온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를 볼게요. 전환점이 온 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일단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여기서 더 여유로워지고 더 괜찮아지고 특히나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여러분의 감정적인 충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엄청나게 크게 바뀐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좀 더 편해진다.'라는 느낌? 여러분이 그전에는 비유로 치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보호를 받는 공주님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무조건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 내가 통제받는 그런 공주가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행동력도 있고 내가 뭔가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물론 전환점이 온 후에 이게 없어진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지시라든지 선택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편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과 잘 맞는 사람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우정 같은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 한 명이 여러분에게 생겨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 카드를 좀 봐 볼게요. 음. 그런 거는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시는 게 남들과 같은 삶, 다른 어떤 그런 무리 같은 삶, 많은 친구들, 많은 어떤 대인 관계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은 그런 거는 약간 충족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크게 안아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친구들이랑 놀아도 막 그냥 단둘이 노는 것보다는 7 명, 8명 이렇게 무리지어서 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정말 가끔 일어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는 굉장히 만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뭔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내가 되게 잘 사는 모습이라든지 내가 뭐 돈이 많은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도 여러분이 만족하실 만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여러분이 약간의 외로움이라든지 아쉬움 같은 감정들을 느낄 수는 있다. 마치 좀 비유로 치면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모님이에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외로운 거죠. 아무도 나랑 놀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저렇게 진짜 막 부자가 아닌 아줌마들처럼 같이 등산 가고 막 막 회
먹으러 가고 막 능이백숙 먹으러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보는 눈도 있고 나는 이렇게 고상한 그런 이미지이다 보니까 저런 게 잘 충족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비유로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사람 간의 감정이라든지 뭔가 북적북적한 느낌? 굉장히 외롭게 돈을 많이 버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뭐랄까 외로운 사업가? 사업가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게 진짜 인간관계가 아니라 다 인맥이고 다 가면 쓰고 다 그냥 그런 척 아닌 척 맞는 척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좀 그런 케이스,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지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은 비즈니스적인 제안보다 차라리 나와 같이 친해질 사람이나 나랑 어떤 감정을 교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없고 일복, 뭔가 회사복, 직장복 이런 것만 많은 듯한 느낌? 나는 정말 일방적으로 누군가랑 알콩달콩하게 살거나 정말 예쁜 우정 관계 그거 하나면 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커리어 운만 좋은 거야. 나한테 이런 제안이나 회사라든지 직장 그런 운만 좋은 거야라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그게 여러분도 100% 싫은 건 아닌데 자꾸 내가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거는 잘 오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만 좋은 게 나에게 오니까. 근데 나는 사실 그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거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게 약간의 외로움 같은 걸로 다가오실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은 1, 2, 3, 4번 중에 4번 분들이 가장 금전운은 가장 좋습니다. 재물복 자체가 엄청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번다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또래 중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약간 04년생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장원영 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또래 중에 정말 많이 벌어. 근데 여러분은 내가 예를 들면 난 정말 20살 고등학생이야. 근데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어. 근데 나는 돈도 좋지만 돈도 돈이지만 나는 이 어렸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억 청춘, 우정을 나누고 싶다. 좀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의 또래한테는 굉장히 흔한 그게 나에겐 쥐어지지 않고 또래들에게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쉽게 쥐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을 좀 느끼실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거를 계속 강조해 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올 행운은 무엇인지도 볼게요. 여러분에게 올 행운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올 행운은 여러분에게 올 행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에게는 일단은 이동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로 인해서 이동을 하게 되시거나 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쪽으로 가자." 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 여기서 살자. 내가 집을 사 줄게."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은 그게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에게 행운은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잘 되는 건 맞는데 "나는 딱히 이동을 하고 싶지 않아. 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이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어." 좀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귀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귀인이 여러분에게는 약간 부담되는 귀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만약에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하는 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철수는 여러분이 직장이 너무 먼 게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내가 부르면 오고 와 가지고 같이 일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철수 씨의 그 회사는 서울이고 여러분은 강원도에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출퇴근이 몇 시간 걸리고 막 그래. 그래서 그 철수 씨가 여러분에게 "내가 서울에 집 하나 사줄 테니까 네 명의로 해줄 테니까 여기서 와서 살아."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너무나도 큰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겐 복일 수 있거든요, 집을 사준다는 거는. 근데 여러분은 딱히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나는 강원도에 내 집 좋고 나 여기에 추억도 많고 내가 거기로 절대로 옮기고 싶지가 않아. 저 사람이 사주는 집 자체가 싫어. 부담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는 여러분만 보는 어떠한 강력한 스폰서 같은 그런 사람이 생기는데 여러분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냥 귀찮고 '아 뭐 나한테 뭘 저렇게 해 준다는 거야. 모르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듯한 느낌. '나 그거 없어도 되거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거든.' 약간 여러분은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정 컨트롤을 가장 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감정 말고는
특히나 물질적으로는 아주 만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카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깔끔 조언 무엇인지 볼게요. 이거는 진짜 4번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예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의 감정은 계속해서 만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여러분의 감정은 만족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는 대한민국 사람들 누가 봐도 좋은 일이에요. 합격이 붙는다라든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라든지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라든지 누구나 부러워하는 점인데 여러분 혼자서 만족을 못하는 느낌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은 마음을 여세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너무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나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방어하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 사람이랑 나랑 오래 가겠지. 뭐 짧게 가겠지.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이 들든 말든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대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긴장될수록 어깨에 힘을 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약간 그런 뉘앙스가 필요하다. '내가 정말 사람들이 요즘에 자꾸 경계가 되고 아무도 믿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그냥 아예 뭐 믿거나 말거나 '내 인생에 크게 뭔 문제가 생기나.'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봐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쥐어지는데 그 많은 것이 쥐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적인 부분이 약간 진지해지거나 약간 외로워지거나 우울감 같은 게 많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진짜 그럴 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피해망상, 여러분의 너무 심한 걱정, 여러분 스스로만 느끼는 부담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즐겨라."라고 조언을 해 주고 있어요. "너가 하는 생각 다 진짜가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일도 없으니." 근데 뭔가 카드는 "아 너가 너무 이상해.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라는 뉘앙스보다는 "너가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긴 해."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마다의 뭔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미우새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상민 씨가 자기는 이제 그 빚을 다 갚고 나서 지금 좀 안정적인 상태가 되다 보니 오히려 다시 또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문제가 없는데도. 근데 여러분이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배경, 환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 스스로 다시 고꾸라질까 봐 또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많이 두려워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는 "그럴수록 그냥 어깨에 긴장을 빼라. 그냥 심호흡을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리고 일어날 일도 없는 그런 피해망상, 걱정일 뿐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4 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